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타디 정신분석 용어 해설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상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억상기는 회상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회상한다는 것은 기억을 도출해낸다는 의미보다는 그 기억을 새롭게 하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록에 대한 역사화, 상징화, 창조적 의미화, 이것을 회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락강 정신분석에서의 기억상기라는 것, 회상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역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상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그 과거 역사에서 하나의 그 해석되지 않은 사건, 의미화되지 않은 사건은 내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고 락강은 얘기해요. 그것이 상징화되고 창조적으로 상징화되고 역사화되고 의미화됐을 때 그것이 내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작용이 기억상기 또는 회상이라는 것이죠. 회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징화라는 것이죠. 의미화, 상징화, 역사 다시 쓰기. 왜 역사 다시 쓰기가 중요할까요? 왜 굳이 락강은 과거의 사건, 그 사건이 나의 무의식 속에 하나의 그 결의 기표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상기를 통해서 또는 회상을 통해서 그 기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왜 하게 할까요? 그걸 다시 쓰지 않으면 그 기표가 내 미래의 인생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현재 인생과 미래의 인생을 발목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무의식에 기록된 이 부정의 기표, 죽음의 기표, 이것을 상징화하고 역사화시키지 않으면 나의 미래가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창조적으로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성이 있죠. 코앗은 과거 들여다볼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자기 대상과의 사랑의 관계, 또 모방의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좋은 관계 경험을 통해서 꿈과 이상을 가지면 미래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락강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재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계에 속하는 것이죠. 기호라는 것은 소시루의 개념에 의하면 그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의 기표는 하나의 기의와 종합의 관계 또는 연결의 관계, 일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표가 제시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의미가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실의 기호 개념이 락강에 넘어오게 되면은 기표와 기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표가 위에가 있고 가로줄 위에가 있고 기가 가로줄 밑에 내려오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로줄은 분리 불가능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표가 발화될 때 그 정확한 의미가 도출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의사나 의도를 얘기할 때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닌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엉뚱한 의미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표와 기의 불일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뭔가를 발화하는 순간 그 발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락강에 넘어오면 이와 같이 소시리의 기표와 기의의 개념이 불일치의 개념, 불가능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숨, 에르고 숨이죠. 나는 생각한다는 말은 결국은 의식이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락강에게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이 생각한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이 이 과학의 주체, 이성의 주체를 얘기하듯이 락강의 그 코기토 개념은 무의식의 주체가 파흐르,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빵스, 그 빵스에르죠. 그 생각하는 것, 무의식이 생각한다. 거시기가 생각한다. 빵스, 거시기가 생각한다. 무의식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코기토 개념은 회의로부터 확실성으로 가는 개념이죠. 회의로부터 시작해서 확실성으로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주체도 무의식의 진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무의식의 진실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진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무의식의 진실을 무의식이 전달하는 그 증상을 통해서 해석하거나 그 진실에 대해서 접근해 갈 때 그 무의식의 진실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 할 때 우리는 락강 개념에서 보면 의식이 생각하는 것과 무의식이 생각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생각할 때 무의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생각하지 않을 때 무의식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락강은 이 분석할, 정신분석으로 분석을 할 때, 내담자를 분석할 때, 환자를 분석할 때 의식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무의식으로 분석하려고 애를 써라, 그걸 강조하죠. 무의식의 주체가 생각하게, 무의식의 주체가 사고하고, 무의식의 주체가 판단하고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게 바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너무나 명쾌하고 똑바른 상태에 있으면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무의식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생각이 멈춰지는 순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자는 순간, 잠에 들어있는 그 시간 동안은 무의식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무의식이 생각하고, 무의식이 사고하고, 무의식이 펼쳐지고, 이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락강 차원에서는 의식이 생각한다, 무의식이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인데, 의식이 생각할 땐 무의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무의식이 생각하고 자신의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남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음경을 대신하는 프로이드의 개념이기도 하고, 이것이 락강에 들어가면 팔루스라는 개념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남근이라는 개념은 팔루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상상적 남근이 있죠. 어머니와의 이자관계에서 아이가 어머니의 팔루스가 되려고 하고 남근이 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이가 엄마의 기쁨조가 되려고 할 때 그게 상상적 남근이라고 말합니다. 상징적 남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보통 상징적 남근이라 할 때는 그 상상적 남근을 포기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징적 남근이라는 것은 상징적 팔루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상징적 팔루스라는 것은 결의의 기표를 말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결의의 기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타자의 결의를 드러내는 기표가 상징적 팔루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타자의 욕망을 표시하는 기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망은 결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타자의 결의 기표라는 것은 대타자의 욕망의 기표와도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주체의 결의의 기표고 주체의 욕망의 기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상징계적 기표, 상징적 팔루스, 상징적 남근이라는 것이죠. 실제적 남근이라는 것, 이 상징적 남근은 이 주체가 다 성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의 팔루스, 소유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돈, 권력, 명예, 지위 이런 거, 소유하는 것. 이것이 상징계적 팔루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징계적 팔루스, 내가 소유하는 상징계적 팔루스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여되어 있다는 것. 이게 상징계적 팔루스입니다. 실제계적 팔루스는 실제적 아버지가 제시하는 어떤 거예요.
거세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아이를 거세시킬 때, 아이의 거세를 완료시킬 때 실제적 아버지가 자신의 음경을 보여주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에 비하면 너는 한참 멀었어. 그러면서 완전히 제압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제시되는 실제적 아버지의 어떤 것, 그것이 상징적, 실제적 팔루스입니다. 실제적 남근. 이 실제적 남근의 개념은 락강의 정신분석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 팔루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말로 단순히 아이를 거세시키는 실제적 아버지가 제시하는 어떤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실제적 팔루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 예를 들면 영적인 힘이라든지 정신적인 힘이라든지 우리 소위 그 멘탈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한 멘탈, 강한 정신력, 강한 영역,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 팔루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사, 투사, 이걸 보면 그 투사는 이미지와 연관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대상을 통해서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A라는 사람과의 관계 구조와 비슷한 구조의 관계 구조가 이루어질 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내가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이미지를 B라는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의 관계 구조를 다시금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바로 투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던지는 것이 투사고, 내사는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내사라고 합니다. 대상 관계에서는 대상의, 즉 엄마의, 대상의 이 조음, 이것을 내사한다고 그러죠. 내가 관계하는 대상, 엄마의 조음을 내가 내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나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내사된 나쁨은 내가 투사를 기제를 쓰는 것이죠. 엄마의 나쁨은, 나에게 들어온 엄마의 나쁨은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 기제를 통해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의 조음은 내가 내사하는 거예요. 이건 대상관계에서 얘기고, 투사는 어떤 타자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어떤 이미지를 제3의 인물에게 던질 때 이걸 투사라고 하고, 내사는 타자의 언어, 기표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무의식의 하나의 구조를 이루게 되죠. 이걸 내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능기와 기표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